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테마의 그릇의 크기를 파악하고 큰 호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매일 새로운 테마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어떤 테마는 이 일주일 만에 소멸해버리고 어떤 테마는 또 주도 업종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실패는 일주일짜리 단기 테마를 세상을 바꿀 대형 테마로 착각하고 고점에 물릴 때 발생하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는데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쳐다만 보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분명 이 둘의 차이는 있을 텐데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오늘은 테마의 진짜 크기를 판별하는 이 절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차트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테마의 사이즈 계산법인데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이제 새로 나온 뉴스를 어떻게 판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테마의 크기를 결정하는 5가지 방법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밀어주는가입니다. 주식 경언에 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돈은 정부의 지갑에서 나오는데요. 단순히 정치인이 검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고 이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 정치인의 말과 이 정부의 정책을 혼동합니다. 진짜 큰 테마는 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거나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예산이 배정될 때 시작이 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쓴다는 것은 그 산업을 강제로 키우겠다는 뜻이거든요. 2020년부터 시작된 2차 전지 왜 이렇게 강력했을까요? 단순히 전기차가 멋져서가 아니겠죠. 유럽과 미국 정부가 앞으로 내연기관차 못 팔게 하겠다. 보조금 줄 테니까 공장 지으라고 법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10년짜리 계획을 세우면 그 테마는 최소 2, 3년은 갑니다. 반대로 정책 지원 없이 뉴스 한 줄로 뜬 테마는 3일이면 끝납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검토 중이 아니라 법안 통과, 확정, 보조금 지급 이런 확실한 단어고요. 단지 일회성 이벤트인가 3에서 5년짜리 국가 로드맵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글로벌 대기업이 돈을 쓰는가, 캐펙스, 투자 규모인데요. 정부가 길을 닦아줬다면 그 길 위를 달리는 차는 기업이 만듭니다. 중소형 테마주가 뉴스를 띄우는 거는 믿지 마세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 현대차, 구글 같은 기업이 이 조 단위로 공장을 짓거나 지분을 투자한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 분야에서 반드시 수익을 내겠다는 강력한 신호고요. 대기업의 투자는 이 낙수 효과를 만들어서 수많은 부품, 장비주들을 몇 년 동안 먹여 살립니다. 작년과 올해 AI와 로봇, 이 우주항공이 왜 시장을 주도했을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에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샀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될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조 단위, 글로벌 빅테크 지분 투자, 인수합병, 공장 착공 이런 단어가 보이면 밑줄을 쫙 그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시장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입니다. 주식시장은 신상을 좋아하고 중고를 싫어합니다. 가장 강력한 테마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뉴스에서 나옵니다. 이미 1년 전에 해먹고 6개월 전에 또 해먹은 뉴스가 다시 나오면 위쪽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 심리가 작동해서 기다리고 있던 이 매물 폭탄을 쏟아냅니다. 그 반면에 이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이 붙거나 시장 참여자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일수록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상상력의 크기만큼 주가가 날아갑니다.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초전도체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새로운 개념의 GPU 하나로 이 고공행진하는 이 주가를 만들었고 SK하이닉스가 HBM을 삼성전자보다 먼저 만듦으로 해서 희비가 교차하였습니다. 신선함이 곧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고 숫자가 찍히는가를 보면 됩니다.
테마주로 시작해서 국민 주식이 되려면 결국 실적이 찍혀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전설 피터 린치도 말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힌트를 얻으라고요. 뉴스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수출 데이터와 품절 현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이 동인하고 식당에 줄을 서고 해외에서 잘 팔린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주가는 실적 기대감으로 2차 폭발을 합니다. 최근에 K푸드, 피부 미용 기기가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실제로 해외 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이 품절이 되고 올리브영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줄을 서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관세청 수출 데이터로 증명되면 주가는 폭발합니다. 반면에 예전 3D TV나 메타버스 초창기를 기억해 보세요. 뉴스는 요란했지만 집에서 3D 안경 쓰고 TV 보는 사람이 있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인데요. 대장주가 신고가를 뚫었는가입니다. 가격은 모든 호재와 악재가 반영하는 최종 성적표입니다. 앞에 4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차트가 바닥을 기고 있으면 소용이 없고 아직 때가 아닙니다. 시장의 모든 호재를 반영한 최종 성적표가 바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뚫었다는 건 세력이 비싼 가격이라도 주식을 사서 더 위로 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신고가는 이 테마의 크기를 증명하는 마지막 도장입니다. 섹터 내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오르는 놈이 52주 신고가를 뚫었는지, 또 신고가를 뚫을 때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월등히 많이 터졌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2차 전지가 한참 관심이었을 때 에코프로는 10만원, 50만원을 넘고 100만원을 갈 때마다 계속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현대차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로봇으로 관심을 받았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최근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비싸다고 무서워했던 사람은 못 샀지만 신고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테마의 크기를 구분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정부 정책, 대기업의 투자, 재료의 신선함, 그리고 실적, 그리고 신고가 돌파, 이렇게 5가지입니다. 주식은 운이 아니라 이렇게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주식으로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열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연휴를 지내시면서 영상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편안한 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